아타리 게임을 사람보다 잘하려면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얼마나 오래 플레이해야 할까요? 초기 DQN 계열은 사람이 수백 시간 플레이한 것과 비교할 만큼 막대한 경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BF는 26개 아타리 게임에서 게임당 10만 환경 스텝, 실제 시간으로 약 111분만 경험하고 인간 정규화 점수의 4분위 평균이 1.0을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월드 모델이 아니라 화면에서 행동 가치를 직접 배우는 모델 프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신경망을 키운 것이 왜 답이 아니었고 큰 네트워크가 적은 경험을 제대로 재사용하도록 어떤 장치를 묶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타리 100K 벤치마크는 26개 게임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횟수를 10만 스텝으로 제한합니다. 한 환경 스텝마다 4프레임이 진행되므로 총 40만 프레임이고 초당 60프레임으로 환산하면 111분입니다. 사람 평가자에게 연습 시간을 약 2시간 준 조건과 맞추려는 설계입니다. 점수는 각 게임의 무작위 플레이와 인간 점수를 기준으로 정규화한 뒤 모든 게임과 시드의 가운데 50%를 평균한 IQM으로 비교합니다. 이 지표가 1.0을 넘었다는 것은 전체 분포의 중심부에서 인간 기준을 넘었다는 뜻이지 모든 게임을 인간보다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BBF는 모델 프리가치 기반 강화학습 에이전트입니다. 현재 화면에서 각 조이스틱 행동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보상을 가져올지 Q값을 예측하고 실제로 관찰한 보상과 다음 상태의 예측을 이용해 그 값을 고칩니다. 한 번의 보상만 보면 공을 놓치지 않는 행동과 몇 초 뒤 점수를 얻는 행동을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스텝의 보상을 묶은 목표를 사용합니다. 경험은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되고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다시 학습합니다. 따라서 적은 데이터에서 성능을 높이려면 한 장면에서 더 많은 특징을 뽑는 큰 네트워크와 같은 경험을 반복해도 과적합하지 않는 학습 규칙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리플레이 비율은 새 환경 스텝 하나를 얻을 때 몇 번의 학습 업데이트를 수행하는지 나타냅니다. 원래 DQ에는 환경 4번의 업데이트 1번, 즉 0.25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 효율형 레인보우는 1 정도였지만 BBF는 8을 사용합니다. 게임을 더 플레이하지 않고 이미 모은 장면을 더 많이 공부하니 표본 효율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초기 경험의 우연한 패턴을 너무 빨리 외우고 표현이 굳어지는 가소성 손실도 커집니다. 논문의 설계 요소 대부분은 바로 이 고속 재학습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큰 리플레이 비율만 단독으로 올리면 같은 데이터가 학습을 돕는 대신 네트워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BBF는 10년 가까이 표준처럼 쓰인 세층 합성곱 신경망 대신 임팔라 계열의 15층 레즈넷을 사용합니다. 각 층의 너비도 기본 설정보다 4배 확장했습니다. 단순한 파라미터 수보다 잔차 연결이 있는 구조가 모든 크기에서 기존 CNN보다 강했습니다. BBF는 너비를 키울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졌고 4배와 8배가 비슷해지는 지점에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4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기반 알고리즘인 SR-SPR은 같은 방식으로 크기만 키우면 한두 배 이후 성능이 꺾이거나 붕괴했습니다. 즉, 더 큰 뇌가 답이 아니라 더 큰 뇌를 계속 학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 조합이 답이었습니다. 적은 경험을 반복 학습하면 신경망은 초기에 본 장면에 맞춰 너무 빨리 굳을 수 있습니다. BBF는 4만 번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마다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리셋합니다. 출력적 층은 새로 초기화하고 합성곱 층은 무작위 가중치 방향으로 50% 이동시키는 강한 축소 후 교란을 적용합니다. 기반 방법의 20% 교란보다 더 강한 리셋이 큰 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는 이미 배운 행동을 전부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리플레이 버퍼에 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을 다시 조직할 여지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논문은 이 균형을 망각과 가소성 사이의 타협으로 해석합니다. N스텝 학습은 한 행동을 평가할 때 앞으로 몇 단계의 실제 보상을 묶을지 정합니다. 큰 N은 보상 신호를 멀리 빠르게 전달하지만 최종 가치 추정의 오차가 커질 수 있고 작은 N은 느리지만 더 정밀한 고정점에 접근합니다. BBF는 매 리셋 직후 N을 10으로 시작해 처음 10,000번의 그레디언트 스텝 동안 지수적으로 3까지 낮춥니다. 빠른 초반 전파와 안정적인 후반 수렴을 한 일정 안에 넣은 것입니다. 고정된 3이나 고정된 10보다 이 감소 일정이 강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긴 화살표가 빠르게 길을 찾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짧고 정밀한 화살표로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 감마는 미래 보상을 현재 가치에 얼마나 크게 반영할지 정합니다. BBF는 리셋 직후 0.97에서 시작해 N스텝과 같은 일정으로 0.997까지 올립니다. 초반에는 가까운 보상에 집중해 불안정한 먼 예측의 영향을 줄이고 표현이 자리 잡으면 지연된 보상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줍니다. 아타리에서는 총알을 피한 직후의 안전과 몇 초 뒤 점수 상승을 함께 연결해야 하므로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논문의 제거 실험에서도 고정 할인율보다 증가 일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N스텝은 실제 보상을 묶는 창을 줄이고 감마는 장기 가치의 비중을 늘리므로 두 손잡이가 서로 다른 역할로 학습의 시야를 조절합니다. 표본이 적을 때 보상 신호만으로 화면의 모든 구조를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BBF는 SPR 자기지도 목표를 유지합니다. 현재 프레임의 표현에서 몇 단계 뒤 표현을 예측하고 실제 다음 프레임을 다른 방식으로 증강한 표현과 일치하도록 학습합니다. 공의 위치, 적의 이동,
배경 변화처럼 당장 점수를 주지 않는 시각 정보도 학습 신호가 됩니다. 논문에서 이 자기지도 손실을 제거하자 성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델 기반 어피션트지로도 매우 비슷한 일관성 목표를 사용합니다. 미래 화면을 직접 생성하느냐와 상관없이 적은 데이터에서는 시간적으로 일관된 표현을 배우는 것이 공통 기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큐러닝에서 현재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을 같은 네트워크의 학습 목표로 즉시 사용하면 목표가 계속 움직여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BBF는 지수 이동 평균으로 천천히 따라오는 타깃 네트워크를 두고 학습 목표와 행동 선택에 사용합니다. 이전에 아타리 100K 연구 중에는 타깃 네트워크가 표본 효율을 방해한다고 보고 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크기와 리플레이 비율을 키우자 이 느린 복사본이 모든 리플레이 비율에서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같은 장면을 8번 학습하더라도 목표가 매번 급격히 흔들리지 않게 기준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BBF는 아담 W 최적화와 0.1의 가중치 감쇄를 사용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반복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가중치 감쇄를 뺐을 때 손실이 더 커졌으므로 큰 네트워크가 리플레이 버퍼의 세부 패턴을 외우는 것을 막는 역할이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레인보우 계열에서 탐험을 돕던 노이즈넷은 제거했습니다. 이 설정에서는 성능 이득이 뚜렷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형층의 가중치를 중복 보관해 순전파 연산은 2.5배, 메모리는 1.6배 늘렸습니다. 무조건 구성 요소를 더하는 대신 현재 병목이 탐험인지 최적화 안정성인지 보고 필요 없는 비용을 걷어낸 것입니다. 연구진은 26개 게임과 15번의 독립 실행에서 각 구성 요소를 제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리셋을 없애거나 약하게 만들고 N스텝과 할인율 일정을 고정하고 가중치 감쇄나 자기지도 목표를 빼면 IQM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리플레이 비율 8처럼 같은 데이터를 많이 재사용할수록 정규화와 안정화 장치의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파라미터가 많은 에이전트가 아니라 큰 표현력, 많은 업데이트, 리셋, 자기지도, 안정된 목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한 시스템입니다. 보지 않은 29개 게임에서도 이 설계 선택을 제거하면 성능이 감소해 특정 26게임에만 맞춘 요령의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BBF는 좋은 점수뿐 아니라 계산 효율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리플레이 비율 8설정은 1개 CPU와 A100 그래픽카드 절반을 사용해 약 10시간 걸렸습니다. 논문이 비교한 어피션트지로는 약 8.5시간이지만 512개 CPU 코어와 분산 그래픽카드 4개를 사용했고 아이리스는 A100 절반으로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SR-SPR과 거의 같은 계산 비용에서는 성능이 약 2배였고 어피션트지로와 비슷한 성능에서는 그래픽카드 시간 기준 최소 4배 적었습니다. 벽시계 시간 하나만 보면 자원 차이를 놓치므로 논문은 A100 그래픽카드 시간과 성능을 함께 놓았습니다. 전체 55개 아타리 게임과 행동이 확률적으로 한 번 더 반복되는 스티키 액션 조건에서도 BBF의 성능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 데이터로 학습한 BBF는 약 256시간 데이터를 사용한 DQN의 성능에 근접했습니다. 같은 비교를 데이터 수로 보면 10만 스텝의 BBF가 2억 프레임을 학습한 DQN과 비슷해 약 500배 적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셈입니다. 더 오래 학습한 실험에서는 20만 환경 스텝 전에 DQN의 최종 성능을 맞추고 100만 스텝에서 2000만 스텝의 레인보우에 근접했습니다. 성능 곡선이 100K 이후 바로 멈추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결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IQM 1.0은 26게임과 여러 실행을 합친 가운데 구간의 평균입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크게 앞서고 어떤 게임에서는 인간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으며 논문도 2시간 데이터만으로 모든 26게임에서 인간 수준을 달성한 에이전트는 아직 없다고 강조합니다. 보지 않은 29게임은 기존 100K 게임보다 더 어려웠고 전체 55게임의 평균도 낮았습니다. 또한 아타리는 행동 공간과 화면 구조가 비교적 규격화된 벤치마크입니다. 리셋과 높은 리플레이 비율이 복잡한 3차원 게임이나 실제 로봇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BBF가 게임 개발자와 연구자에게 주는 교훈은 큰 모델을 쓰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플레이 예산을 고정하고 같은 경험을 몇 번 재사용하는지 리플레이 비율을 기록해야 합니다. 모델을 키웠다면 초기 경험에 굳는지 확인하고 주기적 리셋, 가중치 감쇄, 자기지도 표현 학습과 느린 타깃 네트워크를 각각 제거해 비교해야 합니다. 결과는 최고 점수 하나보다 여러 시드의 IQM, 최적성 격차, 보지 않은 게임, 그래픽카드 시간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적은 데이터로 강한 게임 AI를 만드는 길은 데이터 절약, 표현력, 가소성, 안정성, 계산 비용을 한꺼번에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